김은희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늦은 오후 회색빛 하늘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손에 들린 커피는 이미 식었고 주방 쪽에서는 며느리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40년 가까이 살던 집에서 불과 한 달 전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원만해 보였다. 아들 준호는 은희가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기를 원했고 며느리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환영했다. 하지만 부엌 찬장문을 닫는 소리나 저녁 반찬을 차리는 순서, 같은 사소한 일에서도 은희는 자신이 이 집의 손님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더구나 손주 지우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해 집보다 학원과 친구를 더 가까이 했다. 은희가 저녁을 차려도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대화를 시도할 때면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예전엔 품 안에서 재롱을 부리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멀리서만 손을 흔드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은희는 한 번도 자신을 외로운 사람이라 부른 적이 없었다. 직장에서 일하며 버틴 시간,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혼자만의 여행이 그녀를 지탱해줬다. 하지만 작년 퇴직 이후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집 안에서 보내게 되자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밖에 좀 나가서 활동하시는 게 어때요?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알았다. 아들이 바라는 건 자신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 아니라 집안 공기에 스며든 무언의 긴장을 덜어내는 것이란 걸. 그날 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웃던 사진, 남편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 회사에서 팀원들과 웃고 있는 사진들이 흘러나왔다. 그 속에 은희는 지금보다 훨씬 생기 있고 당당했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낯선 울림이 일었다. 다시 나를 찾아야겠다. 다음 날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붙은 카페 창업 모집 포스터가 은희의 눈에 들어왔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에게 서빙하는 일이라고 했다. 커피에는 문외한이었지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희는 잠시 포스터 앞에 서서 생각했다. 며느리와의 간격, 아들과의 미묘한 거리, 손주와의 어색함, 그 틈을 메우려면 집 밖에서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지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다. 담당자와 만나는 첫날 은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옷장은 꽉 차 있었지만 오늘은 너무 새 것 같지도 너무 낡아 보이지도 않는 남색 원피스를 골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은희는 조금 놀랐다. 오래 잊고 있던 사회인 김은희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아침 식탁에 앉아 며느리 수진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어머, 시어머니 오늘 약속 있으세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부터 카페에서 봉사 시작해요. 아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잠깐 스치는 복잡한 기색을 은희는 놓치지 않았다. 모집센터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했다. 많은 카페 창업 모집자들 사이에서 마음이 떨려왔지만 새로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다른 창업자 박선영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은희는 짧게 대답하며 웃었다. 둘은 금세 서로의 자녀 이야기, 은퇴 후 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다. 선영은 말끝마다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은 은희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며느리 수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손주 지우는 이어폰을 낀 채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은희가 다가가 손을 흔들었지만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은희는 자신이 갤러리에서 느낀 환한 에너지가 집 문을 넘자마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물었다. 엄마 힘들진 않아요? 은희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오히려 재미있어. 그런데 아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섭섭한 기색이 비쳤다.
그 섭섭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자신에게 쓰이던 시간과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미묘한 감정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은희는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거리를 바라봤다. 오늘 하루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집 안에서의 자신과 집 밖에서의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은희는 대답을 알지 못했다. 다만 내일도 카페에 가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공고를 기다리는 동안 카페를 나가 일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카페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은희는 아침마다 부지런히 준비해 집을 나섰다.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니던 딸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집 안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아들 준호는 출근 전 은희에게 서둘러 인사만 건넸고 며느리 수지는 은희가 준비한 밥상을 반쯤 비워놓았다. 손주 지우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문을 닫았다. 엄마 오늘은 좀 일찍 오세요. 준호가 퇴근길에 말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투에 담긴 무언가 눌린 감정이 그녀를 무겁게 만들었다. 은희는 게시판에 붙은 자신의 이름에 맘이 떨려왔다. 은희님, 당신은 카페 창업 모집 부분 당선자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기분 좋은 설렘보다는 부담감이 컸다. 가족들은 그녀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점점 불만을 드러냈다. 엄마, 가족도 좀 챙겨주세요. 며느리 수진이 조용히 속삭였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 숨쉬겠나 하는 답답함이 일렁였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카페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말했다. 엄마, 집안일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은희는 잠시 멈칫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도 집안일 하고 싶지만 내 안에도 뭔가가 살아있어요. 은희는 조용히 답했다. 내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지만 그날 밤 은희는 울음을 참으며 방 안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가족과 나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은희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길이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가족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솔직해지겠다고. 은희의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가족 간의 새로운 변화도 찾아왔다. 아들 준호가 아내 수진과 함께 집에 방문한 것이다. 준호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엄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싶어 했다. 수진도 따뜻한 성격으로 은희와 점점 가까워졌다. 엄마, 요즘 엄마가 하시는 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일하면서 엄마처럼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준호도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가 하시는 일도 더 잘 알고 싶고 또 가족끼리 더 자주 모이면 좋잖아요. 은희는 며느리와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동안 일에 몰두하느라 소홀했던 가족과의 시간이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수지는 은희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돕기 시작했다. 아들도 아내와 함께 엄마의 가게에 들러 손님들을 맞는 일을 도우며 가족의 결속을 느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도와주니까 정말 좋네요. 은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일과 삶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은희는 며느리 수진과 아들 준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주말 수진과 준호가 은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 방문했다. 카페는 은희가 퇴직 후 시작한 내 식대로 일하기의 첫걸음이었다. 은희가 만든 직접 볶은 원두와 손수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공간은 점점 지역 사람들에게도 입소문이 났다. 엄마, 오늘은 제가 빵 굽는 걸 도와드릴게요. 은희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은희는 수진의 손길이 익숙해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준호도 카운터 뒤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엄마의 일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는 평소 회사에서의 바쁜 일상과 달리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옴을 느꼈다. 그날 카페에서는 작은 이벤트도 열렸다. 은희가 직접 만든 건강차와 디저트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손님들과 소통하며 은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엄마,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 진짜 좋아요.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게 우리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말했다. 맞아요.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자극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도 서로 도우면서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수진도 덧붙였다. 은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식대로 일하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늘 그렇듯 어려움도 찾아왔다. 카페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지출과 손님이 줄어드는 날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살짝 불안해졌다. 은희는 한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때마다 준호와 수지는 힘이 되어 주었다. 수지는 직접 SNS 홍보를 도와주고 준호는 재무 관리를 꼼꼼히 챙기며 엄마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다. 은희는 가족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 식대로 일하기는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이야기라고. 시간이 지나며 카페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은희의 정성 어린 손길과 가족의 응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어느 날 은희는 카페 창가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 힘이 되어가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준호와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은희는 마음속에 또 다른 꿈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히 커피와 빵을 파는 공간을 넘어서 이곳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특히 자신의 또래 친구들이나 퇴직 후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싶었다. 엄마, 우리 카페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열어보는 게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수진아. 우리 같은 이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도 곧바로 아이디어를 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 이런 모임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볼게요.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이어가면서 카페가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은희의 카페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매주 한 번씩 열리는 인생. 2막 이야기 모임에는 퇴직한 분들부터 새로운 꿈을 찾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첫 모임 날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여러분, 이곳은 누구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함께 웃고 울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요. 참석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나누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감동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일이지. 수지는 모임을 돕는 한편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SNS 콘텐츠를 만들며 카페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덕분에 참여자도 점점 늘어나고 지역사회에서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새로운 도전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었다. 일부 참석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거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을 닫는 일이 있었다. 은희는 그럴 때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며 진심으로 마음을 열도록 노력했다. 우리 모두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은희의 말에 한 참석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역시 카페 운영과 모임 기획에 적극 참여하며 부모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보탰다. 가끔은 자신의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 2막 이야기 모임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움직임으로 성장했다. 은희는 자신이 이 길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은희는 며느리 수진과 아들 준호에게 자주 말했다. 수진은 그런 엄마를 보며 자신도 언젠가 자신의 꿈을 용기 있게 펼치겠다는 다짐을 했다. 준호 역시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 도전할 힘을 얻었다. 은희의 인생 2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꿈과 도전,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성장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은희에게는 값진 보석 같은 시간들이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우리 가족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은희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카페 희망의 다리가 지역사회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은희의 가족 사이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은희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함께 힘을 모아 카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큰 힘을 얻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엄마, 오늘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멀리서 이곳을 찾아오신 분인데 우리 모임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다정한 목소리로 전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쁘고 뿌듯해.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준호 역시 회사에서 바쁜 와중에도 모임 홍보와 행사 진행을 돕느라 분주했다.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은희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가 심각한 얼굴로 엄마 앞에 앉았다. 엄마, 사실 제가 고민이 좀 있어요. 회사 일이 갈수록 힘들고 카페 일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제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은희는 아들의 고백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내가 무조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준호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란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가족이 함께 고민을 나누는 순간 부담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수진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카페 운영과 함께 지역의 여성 창업자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넓혔다. 은희는 며느리의 열정에 감탄하며 우리 수진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라고 자주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희는 카페 희망의 다리가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곳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인생 2막을 꿈꾸는 이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열린 인생 2막 이야기 특별 행사에서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기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꿈을 꿀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은희는 마음 깊이 뭉클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모임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았다.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와 모임 참여자의 갈등,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모임을 떠나는 이들도 생겼다. 은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 기대고 대화하며 풀어나가야 해요. 은희의 말에 준호와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단단한 연대가 있었기에 카페 희망의 다리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은희는 이 공간을 통해 인생 2막을 맞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을 다시 바라보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랐다.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카페 뒷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아빠, 수진이랑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은 꼭 함께 이겨낼 거예요. 수진도 덧붙였다. 맞아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각자의 꿈을 응원해요. 은희는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그날 밤 희망의 다리 카페는 따뜻한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다.
카페 희망의 다리가 어느덧 지역사회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 자리 잡으면서 은희의 인생 2막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족과 함께 이루어낸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은희는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했다. 엄마, 이제 카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 수진이 밝은 얼굴로 제안했다. 맞아요. 우리만의 경험을 나누는 워크숍이나 강연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들 준호도 동의했다. 은희는 두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희망의 다리를 더 넓은 의미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퇴직 후 느꼈던 막막함과 외로움을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첫 번째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인생 재설계 워크숍이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희는 직접 강사로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서로에게 응원을 건네는 따뜻한 분위기가 카페를 감쌌다. 그날 이후 희망의 다리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공간으로 더 확고히 자리 잡았다. 수지는 여성 창업가 모임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며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은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성장의 길에는 늘 도전이 따랐다. 어느 날 지역 경제의 침체와 경쟁 업체의 등장으로 카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은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족과 상의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해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메뉴 개발, SNS 홍보 강화, 지역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더 단단해졌다. 은희는 희망의 다리가 단지 사업장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느꼈다. 시간이 지나며 카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방문객 수가 늘고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은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엄마, 당신이 시작한 이 길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준호가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우리 수진도 가족 모두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은희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카페 뒷마당에서 가족과 함께한 저녁, 은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야. 그렇게 은희의 인생 2막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풍성해져 갔다. 희망의 다리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와 꿈을 품은 사람들로 가득하다.